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 3법 통과 이후에 전세 대란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니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방안을 어제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빈집과 상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까지 개조해서 전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호텔 중에서도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네, 호텔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주거용으로 바꿔서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뭐 이제 법이야. 뭐 저 여당의 180개니까. 아, 현재 법으로요? 현재 법으로 글쎄 그건 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법적인 검토는 뭐 여당에서도 막 정부에서 나온다면 그거 다 검토하고 이게 안 되는 걸 덜컥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저거 하면서 그냥 비판보다 웃겨서 재밌어서 그냥 기사에 속보 보고 호하하하고 혼자 웃었는데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택정책의 기본, 뭐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본은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주택정책을 하면 국민이 또 서울 시민이 어떤 지역에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으냐 그걸로 파악을 하고 그게 중요하죠. 거기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책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라고요. 주지 말아주면 고객인 시민 국민이지.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고 이거 저 방송 끝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딱 저녁 길거리 나가보세요. 내 집 주변에 호텔이 어디 있나. 호텔, 모텔, 여관, 숙박업소 어디 있나. 아파트 옆에 있습니까? 주택단지 옆에 있습니까? 그런 데는 숙박업소 허가가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이든 모텔이든 여인숙이든 여관이든 허가 나는 데는요. 상업지역이에요.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유흥가 쪽에 많습니다. 거기는요. 왜 주택지역에는 호텔이 허가가 안 나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면 대한항공 저기 한옥호텔이 방송국 근방에 짓는다고 하다가 학교 하나 있다고 허가 안 났잖아요. 러브호텔도 아니고 정말 외국인 관광객 오는 고급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고 숙박업소는요. 주거지역에 학원 있는데 학교 있는데 아파트 있는데 주택단지 일반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주거지역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곳에 호텔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무슨 뭐 월세든 전세든 바꿔서 거기를 시민들 보고 자 들어가 사십시오 이런다고요? 그게 과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원하는 주거 환경을 가진 주거 대책인가요? 그래서 저는 저 정책을 한다고 저걸 검토한다고 오후에 속보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비판하기 전에 그냥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 정책이 있을 텐데 주택 공급으로요, 전세 공급으로. 근데 호텔방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이에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장혜찬 평론가, 1월 달인가요? 이미 이 사례가 있다면서요? 몇 가구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서울 종로구에 한 호텔 개조해서 청년들에게 주거 임대로 내놓았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호텔에서 쓰이던 가구와 침구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 월세 자체는 뭐 30만 원대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는데 서울시내 치고는 여기에 이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가구 대여비, 또 카페 청소비 등이 30만 원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거주비가 70만 원이 되니까 비싸네요. 이게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이 집을 좀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와는 좀 무색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7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이 중에 87%인 180가구에서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실패 사례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뭐 이 호텔 임대주택 한번 바꿨던 게 실패했다고 모든 정책이 다 실패한 건 아니고 이 실패의 원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기존 호텔에 가구를 썼다는 것, 좀 성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실거주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타산지석, 반면 교사로 삼아서 만약에 이번에 뭐 호텔을 이 청년들에게 1인 가구 형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 종로구 호텔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동훈. 그러니까 아마 내일 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 대책이 나왔는데 혹시 이게 또 그 전세 수요 공급을 더 꼬이게 해서 더 전세 얻기 어려운 거 아닌가?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내일 정부가 발표할 내일 중에 일부를 이제 그 소개를 한 건데 우리가 23타수 무안타라고 그동안에 굉장히 그 정부 정책에 효과가 없는 걸 비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정부의 그 정책을 미리 홍보해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 시작하기도 전에 병살타 친 것처럼 됐어요. 내일 그래도 어쨌든 그 시장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그 공급 그 물량을 확대하는 그 대책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호텔도 어디 하나에 그렇죠. 들어가 있긴 예.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내니까. 예, 하필 그걸 언급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에. 그러니까 청년들은 아까 장혜천 평론가 잘 설명한 대로 비싸서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있는 가장은 호텔에서 어떻게 가족이 생활이 가능합니까? 좁아서 그러니까 못 이거는 가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마치 내일 대책의 얼굴처럼 돼버리니까 예.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일 이제 대책을 발표하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공급이 들어가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늘린다고 해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데다가 호텔이든 공장이든 뭐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 해도 지금 수요에 비하면 그게 물량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일 봐야 되겠지만 아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벌써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 저거는 아니 지금 국민들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좌절을 겪고 있고 이거를 저렇게 모르시나. 서울시내 호텔이 도대체 몇 개길래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전월세 문제를 할 수 있다? 자, 야당에서는 이런 반응이었지만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초단기 대책들의 경우는 사실은 갑자기 어떤 수요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게 뚝딱 뭐 며칠 만에 집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가면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제 그 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용의 하나의 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콕 집어내서 얘기를 할지. 전월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지. 물론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장혜천 평론가. 네,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서민 닭장에서 살라는 것이냐 강하게 반발했고요. 댓글 보면 그럼 우리 이제 호텔에서 사는 것인가? 호텔의 아파트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다. 누가 임대 살고 싶다고 했나요? 좀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 김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영국에는 이제 컨버전이라고 해서요.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전환해서 성공시켰던 사례도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영국이나 해외 사례는 이 상업용 대형 빌딩들 그러니까 아마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지금 경기 안 좋아지면서 공실이 사무실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호텔보다 훨씬 나은 입지에 이 1인 가구나 청년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서울에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석 의원의 말인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컨버전 등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설명됐다기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바꾼다.
이 말이 딱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많은 논란과 비판 여론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공급 대책이 많이 다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공기관을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거기서 물건을 산 뒤에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을 산 뒤에 그거를 싼 값에 전세를 주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했던 그랬었죠. 방안들 중에 우리가 이제 호텔에 호텔이 딱 귀에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많이들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얘기도 있었어요. 앞서 장혜찬 평론가 얘기하고 또 비슷한 얘기인데 공공주택 같은 것들은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요. 뭐 그 전월세 대책이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매매에 관한 대책이든 간에 집값을 잡는 문제에 관한 대책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은 공급 확대가 돼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23차례인가요? 뭐 김현미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23차례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의 기본 틀이 수요 억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출 수요만 줄이고 수요만 억제해서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수요 공급,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으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전월세든 매매된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은 전문가들에 비해서 수차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뭐 공공입된 주택의 확대를 늘리겠다. 뭐 이것도 저는 전월세 대책으로 이 부분은 뭐 괜찮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출 수요를 옥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어서 아마 정부는 걱정일 텐데, 자, 문재인 대통령 딱 작년 이맘때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자신을 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 두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이 지난해 11월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던 부분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의 집값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양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값과 또 지방의 이 광역도시가 아닌 일반 지역 도시의 집값은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많은 관심이 또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전월세 어려움까지 겹치고 있는데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 또 네. 보게 되면 이 지금의 이 전월세나 원인이 임대차 3법이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절반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직접적 원인이니까 개정해야 한다가 51.9%이고요. 직접적 원인이지만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가 14.7%. 결과적으로는 이 여당에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월세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응답자의 66.6%니까 거의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만큼은 정책 수정하겠다는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요. 예. 이 24번째 대책, 언론에서 발표하는 이 24번째 대책이 과연 임대차 3법의 충격을 완화시켜줄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여당 지지자들께서는 과연 대책이 있기나 있겠느냐. 그러면 뭐 비판을 한다면 그 대안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런 얘기도 말씀도 하시던데 사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자, 지금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과거에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왔을 때 방송 마이크가 이제 내려진 줄 알고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집니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발상의 전환은 이동훈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걸로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하면은 문제가 풀린다고 보면 시장에 됩니다. 맡겨야 한다. 지금 이제 전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아까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임대차 3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4년, 2년 후에 5% 올리고 2년에서 4년인데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전세를 통해서 그 집주인이 얻는 수익이 없으니까 저와 그 배우자와 자녀 둘이 사는데 한 집에서 넷이 살아도 되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딸한테 증여해서 거기로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 이런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세난을 부추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도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호텔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호텔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LH든지 SH든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물량을 풀어줘야지 전세난이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 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할수록 집값이 오르고 과도할수록 전세값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건 그 규제를 풀어주는 거. 전세를 잡고 싶으면 임대차 3법 이거 개정하고 만약에 그 집값을 잡고 싶으면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유승민 의원이 그 임대차 3법 얘기도 했고 중요한 그 제안을 몇 개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번 소개를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라.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일단 공급을 늘려라. 그리고 전월세 지금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대출 규제만 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세, 월세 얻을 수 있는 보증금 예. 대출해주라. 이렇게 말하자면 규제를 풀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발언이 김현미 장관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른바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 네, 이낙연 대표 크나큰 패착이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길 바랍니다.